네, 또 나왔습니다. 저 안쪽에서요, 우리가 토론을 너무 많이 해갖고 지금 그 내용을 다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니까 확실히 관객들의 반응도 다르고 또 여기 나와주신 분들도 굉장히 성의껏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황성진 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남의 잔치에 오셨지만은 자기 행사다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오늘을 통해서 다른 복지관에서도 맞아, 우리도 이제 문화예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어떤 준비를 좀 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소개받은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황성진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광명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25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진심으로 오늘 그 준비한 이 성과회와 이 공연을 보면서 우리 광명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걸어온 발자취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 수 있었고, 또 오늘과 같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관장님 이런 모든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오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저희 그럼 물어보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그 개인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또 기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아까 그 성과 보고에서도 또 들으신 것처럼 사실 직원들 차원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그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소양,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역량 강화를 통해 가지고서 이러한 문화사업을, 예술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한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기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어떤 우리 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산 확보에 대한 이런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자체 관련해서는 우리 장애인과의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지지를 얘기하는 것, 나아가서는 각 지자체마다 문화예술 담당 부서에 이 사업을 알리고 이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이나 또는 문화예술팀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에 문화예술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데 대한 그러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지역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놓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저희 그 복지관의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우리 장애인 예술가 분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미술, 그 다음에 문학, 도예, 국악 공연에 이르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어떤 문화예술 그 작가분들을 양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발굴하기 위해서 매년 전국 문학제라든지 아니면 전국 미술 공모전을 진행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우수한 장애인 예술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양성된 예술가들과 우리 또 발굴된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작품을 전시하거나 그러한 그 창작물들을 우리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시다 말씀을 하셔서 저희 복지관은 갤러리 비상이라는 미술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이 오프라인으로 우리 장애인 문학과 그다음에 장애인 미술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고향예술놀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 중이라 11월 중에 문학 플랫폼을 먼저 오픈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이러한 어떤 그 공간 제공과 더불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지자체와 그다음에 기업의 후원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장애인 예술 지원법 이후로 많은 민간 자원에서 또 우리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공모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공모 신청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또 노력하는 부분은 우리 이 장애인 예술가분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가로서의 그런 권리를 또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 예술 지원법 또 저작권법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 예술가 당사자들과 그 보호자분들 또 거기에 관계된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장애인 예술가들의 권리를 알기 위해서 요 교육을 통해서 이를 이해시키고 알리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 그 장애인 문화 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물론 저희 복지관만의 어떤 특성과 어떤 지역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장애인 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으셨죠?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러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여러 사업들이 이렇게 서로 윈윈해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예술적인 재능이 발견이 되느냐라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아이가 뭐 또 제가 이렇게 예술적 재능이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개발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지금 영동대학교 음악과의 박은정 교수님이 그 대답을 가장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잠재력을 개발할까요? 네,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다소 딱딱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식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질문을 주셔서 저의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나 저의 느낌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교육학적으로 지금 풀어드릴 수밖에 없음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이 지금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들이 예술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주셨어요. 잠재력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재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잠재력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발전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능성과 발전의 힘. 이것이 기본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잠재력이 발휘되는 펼쳐지는 과정에서 조건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잠재력 차이를 먼저 잠깐 알아보면 잠재력의 본질과 발현되는 조건과 또 사회적 인식과 기회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재력의 본질은 공통점은 그러니까 장애와 비장애인의 공통점은 누구나 창의력, 감수성, 학습 능력, 사회적 기여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에서 잠재력이 드러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이해가 가시죠? 네,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타나는 조건에 잠재력이 나타나는 조건에 비장애인들은 비교적 일반적인 교육 환경이나 그 습득하는 교육 속에서 자연스럽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은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나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접근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사회적 인식과 기회를 보면 비장애인들은 다양한 기회를 접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과 또 차별 아닌 차별, 그리고 환경의 장벽 때문에 잠재력 발휘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도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있어서 또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교육적 접근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해 드리면 개별화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장애 유형과 또 장애 정도와 학습 능력, 그리고 흥미와 또 이런 것들을 고려한 맞춤 학습 목표가 설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강점 기반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강점이라 하면 뭐냐면 우리 장애 학생들의 약점이 아닌 강한 점에 기반을 두어서 그 중심 교육이 설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누구에게나 다 박수치는 악보를 본다든지 또는 학습자에 의해서 박수치는 것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장애 친구들은 박자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박자를 잘 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그쪽으로 교육이 되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강점인 것이죠. 그 친구한테는. 또 그렇지 않은 어떤 친구는 타악기 만지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강점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구분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학습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비장애 학생과 함께하는 이제 통합 수업 같은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자존감 형성에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아마 코로나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광명에 여기 보시면 다손이라고 예쁘게 되어져 있는데, 다손이 예술단 중에서 합창단의 지휘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오랜 시간 활동을 하고 있는 차에 여러분 계신 지금 이 시민회관이 광명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문화재단에서 협업 사업이 들어왔어요. 우리 장애 친구들, 합창단 친구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서 음악을 만들고 싶다라는 협업 제안이 들어와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들어왔습니다. 토크할 수 있는, 말을 꾸며낼 수 있는 선생님,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음악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작곡가, 그곳에 음원을 붙일 수 있는 그 엔지니어, 기타 등등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단원들의 생활을 듣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느냐, 올 때 뭘 타고 왔느냐, 와서는 어떤 생활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그룹을 나눠서 얘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단원이 약 30명이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고,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의 삶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중심으로 해서 노래가 탄생이 됐는데요. 지금 멜론에 올라가 있습니다. 음원 차트가 저희가 유명하지 않아서 아직은 많이 상승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멜론에 광명시에서 또 장애인 복지관에 다손이 예술단에 합창단의 곡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협업 사업을 통해서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학습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이런 우리 장애 친구들의 생활과 말과 또 소망을 담아서 다손이 랜드라는 곡으로 지금 멜론의 차트에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혹시 찾아주셔서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차트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음악도 들어보시고요. 저희 합창단 장애 친구들이 직접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창의적 표현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정해져 있는 악보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또 신체 움직임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면 창의력, 표현력, 그리고 몰입도가 아주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심리적인 지원과 정서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작은 성취도 장애 친구들에게 크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마음 씀씀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꾸준한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그러면 교육학적, 음악 교육학적으로 장애 예술가들이 어떤 제안을 받고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 것이냐. 제가 이번 패널을 통해서 알아보던 중에 참 재미있고 그랬구나라고 느낀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일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선호하는 활동이 어떤 유형인지 혹시 아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장애 친구들이 모든 비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약이 있기 때문이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이 어떤 활동이라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댄스, 춤. 네. 춤도 있더라고요. 근데 1등은 아니었어요. 1순위는. 저도 이랬구나라고 느꼈는데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 노래래요. 노래하는 거. 특히 합창 활동 이런 거, 오케스트라 활동도 굉장히 좋은데 합창을 겸비한 오케스트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구나. 우리 민족은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 맞구나. 그리고 장애분들도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합창단이 이렇게 잘 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것은 음악 관련 활동 중에 노래라는 것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이 미술 공예 활동이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손으로 무엇을 만든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활동, 자기만의 표현을 한다라는 이런 활동을 참 좋아한다고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댄스, 춤 하신 것처럼 신체 활동, 스포츠, 댄스. 네 번째는 체험 활동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맞는 것 같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요리를 한다든지 쿠키를 만든다든지 피자를 만든다든지 하고 나눠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또 원예 활동이나 동물 매개체로 활동하는 정서적인 안정성을 갖고 있는 이런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공연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대에 나와서 함께 즐기고 또 내가 무대에 올라가는 것도 좋아하고, 또 마지막으로 노래방 가는 거, 보드게임 퍼즐 맞추는 거, 야외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교육학적으로 이런 것들, 또 장애분 예술인들이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 함께 들으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것들을 해나가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예술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애인 예술활동 아이디어 제공에 첫 번째는 하나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융복합적 수업 방식, 음악과 무용과 그림을 함께 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노래하고 무용팀이 온몸을 움직이면서 무용을 하고 그것을 감상하는 미술을 그릴 수 있는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미술을 하는 거예요. 종합예술이죠. 이런 것을 하면서 함께 작품을 발표를 하는 거 제안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디 퍼커션 오케스트라를 또 제안하고 싶은데요. 바디, 손으로, 몸으로 하는 거. 손뼉 꼭 악기가 있어서 오케스트라를 꼭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박수 잘 치는 친구는 손뼉으로, 또 발을 잘 고르는 친구는 발로,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의 바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 우리 처음에 다솜이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 보셨죠? 감상하셨죠?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악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교육이 되어지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바디 퍼커션 오케스트라를 만들므로 인해서 내가 온몸으로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는 것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시대가 디지털 시대잖아요. AI 시대고, 장애 친구들도 AI 디지털 아트 융합 공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 그린 그림을 디지털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말씀하신 우리 좌장 방귀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안을 또 많이 해주시고 좋은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주고 계신데요. 이런 AI 디지털 아트 융합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림 그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지털로 변환하고 공연 무대 배경의 영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다라 그러면 연주자와 디지털 변환시킨 감상이 함께 미디어 아트 공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하고 있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스토리텔링 뮤직 페인팅 제안하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각자가 만든 짧은 이야기, 그것을 합창이나 합주나 연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에 맞는 그림이 무대 배경으로 되어지고, 또 참여자들이 만든 이야기가 연주가 되어지면서 종합 공연을 할 수 있는 제안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제목은 스토리텔링 뮤직 페인팅이라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안할 것이 많지만 또 각자 복지관이나 또 관계자분들이 하고 계신 것들이 있어서 저는 융복합적인 제안을 이 자리에 특별하게 좀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치면 우리 장애 친구들은 어떤 진단이나 한계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쉬운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즉흥적인 즐거움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취감이 있어야 되고 함께하는 경험의 체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의 기회를 넓혀줄 수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음악, 예술, 교육학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잠재력의 어떤 크기나 생각의 깊이는 동일하지만 표현에 문제가 좀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지원, 또 경제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기회가 제공이 되어서 장애인들의 잠재력은 한계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열리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이끌어 주십사 하는 방안 제시를 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오늘을 계기로 해서 협력과 상생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장애 친구들이 예술적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애정이 넘치셔가지고 막 그냥 당부의 말씀, 결론 자꾸 말씀하셨는데 예,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런 제안들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술을 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술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장문원의 토론회 할 때도 우리 한신대학교 인재 교수님이 와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조금 길게 쓰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한신대 이인재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뭐 장애가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모든 성인이 되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어떤 그 선택의 하나가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뭐 흔히 자기 완성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야 생활을 할 수 있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상당히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을 펼치는 곳이 장애인 고용공단,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장 큰 차이는 이 고용을 정책을 만들 때 복지의 이 영역이 돌봄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와 고용을 함께 한 바구니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질의 주신 거는 거기다 예술
문화예술의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삼중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의 중앙행정부처가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문화예술관광부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업을 해야 이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는데 상당히 지금까지는 느슨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분야적으로 할 뿐이고요. 오늘 방기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만 이제 중앙정부에 그나마 이제 컨트롤 타워인 장문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독자적인 정책을 만든 지도 몇 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잘 이제 고려하면서 정책을 만들면 현장에서 자립을 원하는 우리 문화예술을 하시기를 원하는 장애인분들에게 가족들에게 훨씬 좋은 편리한 제도가 만들어질 건데 지금은 준비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수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청년을 위한 고용정책 예산만 2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예술 분야 좁혀서 장애인 예산은 그럼 얼마나 되냐? 정말 뭐 거의 없죠. 고용공단만 하더라도 기금이 아까 제가 우리 이사장님 발표할 때 잠깐 들었는데 기금 만드시려고 그러시던데 장애인 고용공단이 가진 기금이 2조가 넘죠. 그 중에 일부만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사업으로 돌릴 수 있다면 따로 안 만드셔도 될 정도의 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직업훈련부터 시작했어요. 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지원, 장애인 기업 지원도 하고 있죠. 복지 분야의 장애인 일자리는 보건복지부가 또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정책들 중에 저는 일정 부분이라도 문화예술 분야가 활용할 수 있게만 해줘도 사실은 별도 정책을 만들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여러분 활동하실 때 인적 지원이 필요할 때 지금 근로지원인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근로지원인 제도를 문화예술 분야 하시는 어머니들이 별로 활용할 게 없다 그러세요. 그러면 그걸 조금만 성격을 바꿔서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 교육을 시키면 예술지원인 제도가 되거든요. 이것 같이 별도의 제도를 안 만들어도 근로지원인 중에 뭐 10%만 예술 분야에서 근로지원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면 교육은 장문원이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협업을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용제도를 문화예술 분야에 활동하기를 원하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문제인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 강명장복이 일반 장애인복지관하고 비교하면 가장 큰 장점이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죠. 특화해서 만든 저는 알게 된 게 이제 장문원 연구를 맡아서 모범 사례로 연구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다가 봤습니다. 초창기 우리 실습생들 학생들 보내서 찾아왔던 기억으로만 갔었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공간도 많이 바뀌고 사업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 정말 플랫폼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일을 원하는 장애인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공간, 또 인적 자원을 강명시로부터 별도 예산까지 받아서 또 운영하는 그런 걸 보면서요.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원하는 친구들을 인테이크하고 교육훈련 시킬 수 있는 또 민간 자원 활용까지 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범 사례로 민간의 장애인 일자리,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사례 플러스 민간과 공공의 자원 활용 또 협업하는 그런 사례로 제안을 드렸는데요. 뭐 다른 아까 우리 고양시 관장님 말씀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공 모델이 있으니 앞으로 지역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들이 저는 벤치마킹을 하면 정말 많은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기회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중앙정부 정책이 아직까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지방 차원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모델을 만든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주년이시지만 이 모임이 많은 장애인 복지관들 뭐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여러 여건상 지금 뭐 확장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복지부가 사실은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에 보면 또 예술 분야 일자리 사업도 공모를 많이 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장애인 복지관 확산이 조금 더딘 이유가 거기서 문화예술 분야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주요 서비스 영역의 하나로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볼 때는 이 분야 사업을 우리가 메인 예산의 하나로 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한편으로서는 일자리 사업에서는 중요 분야로 고려를 하는데 복지관의 주요 업무의 하나로는 아직 고려를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바뀌면 다른 쪽도 주요 항목의 하나만 반드시 하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 정책 지침이 조금 변화가 현장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에게 아마 기회가 열리는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금 민간기관 협업 지금 광명장복이 보여준 좋은 사례가 광명시 예산으로 고용을 했던 분들을 이제 민간기관으로 연계한 그런 좋은 사례를 가지고 계신데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은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을 다 하지 않고 부담금 제도를 활용해서 그동안 고용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해왔다. 이게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최근에 바뀐 게 이제 표준사업장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표준사업장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규제도 많이 풀렸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아마 장애인 복지관들이 지역에 있는 광명장복이 일부 기업과 지금 협업한 성공 사례들이 있으니까 제안을 해서 아니면 장문원이나 공단이나 이런 공공기관들이 좀 이렇게 중개를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저는 민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도 주고 정보도 주고 연계를 한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기회의 장이 많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들이 그동안은 장애인을 직접 고용 아니면 뭐 자회사를 만들어서 고용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는데요. 한 최근 2, 3년 전부터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나라의 굴지의 현대나 뭐 삼성이나 이런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을 만들고 있는 이미 만들었고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문화예술 분야도 몇 가지 사례들이 나왔잖아요. 저기 뭐 시각장애인분들이 합창단 만든 경우도 많이 있었고 특히 전 놀란 게 인천광역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직접 지금 합창단도 만들었고 경기도는 오케스트라도 만들었죠. 그래서 광역지자체에도 그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과거와는 다른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우수 사례는 좀 알려주시고 특히 이제 장문원이 그런 저는 앞장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연구에서 제안드린 거 마지막으로 제안 한 번 더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어떤 제안인가 하면 대부분의 국가 이 고용정책 지원 기관들은 광역이나 기초지자체 차원의 일자리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지원해주는 지원 조직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여기 이제 활동가들 부모님들도 다 아실 텐데요. 지원금이 다 있어요. 근데 문화예술 분야는 지금 유일하게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모 사업도 하시고 뭐 예산도 쓰고 계시지만 그는 이제 지속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강력 단위나 조금 우수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 주시고 지속 가능하게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뭔가 체계가 만들어지시면 아마 예를 들어서 뭐 경기 남부 지역이다 그러면 이 우수 성과 우리 광명장학복지관이 그런 역할을 겸해서 할 수 있다면은 저는 훨씬 더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떤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시범 사업을 한번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5시 5분에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고 해서요. 우리 박지욱 씨하고 장한별 씨한테는 우리 광명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자랑 1분씩만 해주세요. 질문이 바뀌어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자랑거리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저희 장애예술 근로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뭘까요? 바로 매일매일 복지관으로 출근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지문 인식을 하는 출퇴근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지문 찍고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또 지문을 찍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택이 아닌 현장 근로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조금 부담이 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게 우리 장애 예술인들의 소속감 그리고 책임감을 강화시켜주고 기업과 신뢰를 쌓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더하면 안 되죠? 넘기겠습니다. 네, 우리 장한별. 네,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장애인복지관의 단원들이 지닌 재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부서 이름도 인재개발팀인 것처럼요. 단원들이 무대 앞에 설 때 항상 제일 행복한 눈빛을 보내주곤 하십니다. 공연이 끝나고 박수갈채를 받았을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도 이 청중들을 향한 단원들의 메시지가 있을 때 정말 장애인식 개선의 효과를 뼈저리게 느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단원들이 청중들을 향한 본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정말 진심을 담아서 앞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총량으로 봤을 때 우리 황 관장이 조금 짧으셨거든요. 우리 여기 광명 장애인 종합복지관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대표로. 그냥 하시면 돼요. 네. 네. 아까 서두에도 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그걸 또 네, 반복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명 장애인 종합복지관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광명 장애인 종합복지관 더 발전하고 더 우수한 성과 거두는 복지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네,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은 아껴두고 또 뭐 25주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에 또 해도 되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광명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예술인이 됐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예술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다. 행복한 것뿐만이 아니라 직업도 생겼다.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광명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장애인 문화예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길 위에는 함께 걸어주신 많은 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술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마음을 하나로 모아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장애인 문화예술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광명 장애인 종합복지관 개관 25주년 기념 성과 공개 모든 순서를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안전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